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하루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안정적인 보건 시스템 등을 갖춘 한국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5월 말께 폐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3차 경기 부양 체크를 자격이 되지 않은 120만 명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여권에 제3의 성을 표기하는 것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는데 유례가 없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선택하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이 줄었고 생산 감소는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단기적인 유가 안정을 위해 향후 6개월간 역대 최대 규모인 1일당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이런 방출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원유 시추를 늘리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하고도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너무 많은 기업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윤을 올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며 현재 석유와 가스업계는 1,200만 에이커의 연방 부지를 깔고 앉아 생산은 하지 않고 있고 생산 허가를 받고도 시작도 하지 않은 유전만 9,000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산은 하지 않고 땅만 깔고 앉은 업체들은 생산을 할지 과태료를 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밑작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위해 국방물자조달법 DPA를 발동해 해당 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 이후 키이우를 에워싸던 러시아군의 20%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이번 이동이 철수가 아닌 재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당국은 러시아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키이우 주변에 배치한 소규모 군대와 기동부대인 대대 전술단을 재배치하는 것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를 둘러싼 러시아군의 20%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라는 평가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들 중 일부가 이미 벨라루스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나라로 러시아군은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벨라루스를 통해서도 일부 군대를 진입시켰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키이우의 북쪽과 북서쪽에서 공격한 군대가 재배치되고 있고 아울러 체르니히우와 수미를 공격했던 부대 일부가 벨라루스로 재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FP 통신은 국방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전에 배치한 군대를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부 군대가 체르노빌을 떠나 벨라루스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모두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도 재배치된 러시아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하고 러시아군이 전열을 정비해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재정비 움직임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긴장 완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군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이나 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안정적인 보건 시스템 등으로 한국이 팬데믹에서 엔데믹 수준으로 낮아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팬데믹에서 엔데믹 수준으로 낮아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전염병 전문의인 모니카 간디 교수는 한국이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며 높은 백신 접종률과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높은 신뢰 등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안정적인 의료체계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30일 기준 한국의 2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86.7%입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상의 94.5%, 18세 이상의 96.3%, 60세 이상 95.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오미크론 유행으로 한국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했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위중증, 사망자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누적 치명률은 0.13%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미국의 1.22%와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치사율은 이보다 조금 높은 0.18%지만 60세 미만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그 수치가 낮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의 방역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규제를 완화하면서 엔데믹 전환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 정책을 5월 말께 폐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악시오스 등 언론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5월 말부터는 이른바 42호로 불리는 정책의 시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42호는 공공보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추방할 수 있다는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불법 입국자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CDC는 이와 관련해 현재 마무리 평가 작업 중이고 이번 주 후반 추가 정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주 중 CDC가 42호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5월 말부터는 해당 정책의 적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불법 이민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이 42호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반이민 정책으로 꼽히는 이민 희망자 멕시코 잔류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 폐기하겠다는 방침에 텍사스주 등이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 희망자의 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 미국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의 수는 하루 평균 7천 명으로 전년 동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42조가 폐지되면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12,000에서 18,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크루즈선 여행에 대한 코로나19 위험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상태를 CDC의 최신 권고에 맞춰서 업데이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CDC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코로나19 위험 경보를 풀면서 여행객들은 다른 여행 상황 때와 마찬가지로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할지를 선택할 때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가 대확산하던 지난해 12월 30일 크루즈선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3단계, 2단계로 조정됐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해제한 겁니다. CDC는 다만 이번 조치가 크루즈선 여행에서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여행객들은 크루즈선을 타기 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상태를 가장 최근의 권고에 맞춰 업데이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DC가 부스터샷을 권고한 대상자에 해당하면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아 고전해온 크루즈선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크루즈 업계 로비단체인 크루즈선사 국제협회는 이번 조치가 크루즈 선박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역 조치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것이자 비슷한 여건을 가진 육상의 장소들과 크루즈선을 공평하게 취급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3차 경기 부양 체크를 자격이 되지 않는 120만 명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액으로는 19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정작 자격이 되는 64만 5천 명은 체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격이 되지 않은 120만 명에게 코로나19 3차 경기부양 체크를 보내는데 19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원금을 보냈어야 할 64만 5천 명에게는 지원금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낸 경우로는 부양 자녀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가 54만 4,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 보면 8억 5,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가 34만 2,17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납세자 신분이 변경된 가구에 대한 중복 지급이 19만 1,768건, 2억 7,100만 달러, 프로그램 에러 6만 824건, 1억 900만 달러 등이 있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1년 9월 16일 기준 1억 6,700만 명에게 3차 경기부양 체크를 전달했습니다. 전체 대상자 중 약 99.5%로 나머지 64만 4,705명은 자격이 있는데도 총 16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는 2021년 9월 16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누락된 체크가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데도 3차 경기부양 체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는 4월 18일로 마감되는 연방소득세 신고의 1040 양식에서 라인 30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들이 1950년 이후 71년 만에 가장 높은 이익률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금으로 소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의 이익은 전년보다 35% 급증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가 가구에 뿌린 현금 덕분에 수요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히 미국 기업들이 지난해 분기마다 평균 이익률이 13%가 넘었다면서 지난 70여 년간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0년 사이 분기 이익률이 13% 이상이었던 적은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난해는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한 해였습니다. 기업 직원들의 보수는 11%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비금융기업 이익률은 지난해 2분기에 15%로 정점을 찍었다가 다소 내려갔고 4분기에는 13.9%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높은 이익률로 인해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인플레이션 급등의 한 요인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6일 금리 인상 발표 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노동시장에서 특히 두드러진다면서 이것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 목표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지 퍼키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 전략가는 기업 이익 증가율이 임금 상승을 훨씬 웃도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견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상무부가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6.9%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었습니다. 어제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6.9%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나눠 발표되는데 이날 수치는 확정치로 잠정치보다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로써 미경제는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연간 GDP 증가율은 5.7%로 1984년 7.2% 이후 37년 만에 최대폭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연달아 유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천문학적 재정 부양과 연방준비제도의 초완화적 통화정책, 백신 보급 등에 힘입어 경제가 빠르게 회복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을 억누르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따른 경제 충격파로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착수하고 소비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것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분기 성장률이 0.5%,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약해지면서 미국인들의 여행, 외식 등 서비스 지출이 본격 회복될 경우 2분기 이후에는 성장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여권에 제3의 성을 표기하는 것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이제 여성과 남성이라는 구분에서 벗어나 젠더 X로도 성 정체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트랜스젠더의 날인 오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달 11일부터는 여권 신청서에 남성과 여성 이외 제3의 성인 젠더 X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젠더 X는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 논바이너리나 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 간성,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국무부는 내년부터 여권 이외 다른 서류에도 젠더 X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X젠더는 성별 구분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된다며 이런 정의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놓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일부 주에서는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플로리다를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주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퀸즈 지역의 버스 노선 개편을 담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고 더 나은 환승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난 29일 MTA는 퀸즈 버스 네트워크 리디자인이라는 제목의 버스 노선 개편 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퀸즈 지역 버스 노선들 가운데 급행버스 운행이 늘어나면서 버스 정류장이 1,685개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전체 버스 노선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는 Q12, 13, 16, 17, 19, 20, 23, 28 등 버스 노선들도 변경됩니다. 제노 리버 MTA 회장 및 최고 경영자는 29일 기자회견에서 퀸즈는 5개 보로 중 버스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퀸즈 주민들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버스 시스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퀸즈 버스 노선의 개편 계획은 지난 2019년 MTA가 추진해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연되어오던 걸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MTA는 앞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앞으로 14번의 온라인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오는 5월 10일에는 플러싱, 키스나파, 킬리지 포인트 등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보드 7 관할 지역 관련 공청회가 오는 5월 24일에는 베이사이드, 리틀넥, 오클랜드 가든 등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보드 11 관할 지역에 관련 공청회가 열립니다. 공청회는 모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고 한국어 통역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타임은 어제 하이브와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BTS 도움을 받아 음악 비즈니스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며 팝의 최강자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에도 타임의 100대 기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애플, 리비안, 화이자, 디즈니, 틱톡, 발렌시아가, 스포티파이 등과 함께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은 하이브가 단순한 음반사나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니라며 100대 기업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시리프국은 29일 오후 4시 25분께 격리된 감옥에 감금된 수감자가 무의식인 것을 발견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오후 4시 49분 사망했다며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수감자의 사망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감자는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던 한인 장경필 씨로 확인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장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장 씨는 29일 아침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을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지를 결정하는 1차 구속적부 심사가 기각된 후 독방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테레사 루이즈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최근 주정부의 주요 문서를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아랍어, 인도어, 폴란드어 등 15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대상이고
기계에 의한 자동 번역이 아닌 사람이 번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아시아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1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가구 4곳 중 1곳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주지사, 주의회, 뉴욕시장 등 정치권과 호텔 노조 등에서 맨하튼을 포함해 뉴욕시 인근에 3개의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뉴욕시 인근에 3개의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호텔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은 호텔 업계의 고용 확대를 위해 카지노 허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인근에 3개의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면 허가비로 10억 달러, 매년 수억 달러의 세금, 5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